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안 열렸죠. 어제 방송하고 나서 미국장이 안 열렸고, 그럼 오늘 우리 장만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몇 가지 기사도 있고요. 지금 뭐 장이 안 움직이죠. 외국인 기관들 뭐 누가 산다, 누가 판다, 개미들 투심,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딱 하나. 그죠? FOMC하고 CPI.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이 변화가 오겠죠. 근데 만약에 CPI 지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장이다. 나스닥이고 뭐 다 올라갔는데 우리 장 못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같이 폭락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이중적인 데미지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후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했습니다. 50%로. 왜 정리를 했느냐? CPI 보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전에 2008년도 때 어떠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때 주식을 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죠. 그때 솔직히 저는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낮은 가격에서 계속 매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하락 횡보장이 오래 가면서 버티지 못하고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많이 못 버는 기업, 오히려 좀 손실이 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를 3만원, 4만원대 매수해놓고 있었거든요. 그거 7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위 사람이 와가지고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0만원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변하거든요. 500원씩. 500원 단위로 변하니까 10만원이라는 거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왜? 그 밑에는 호가가 짜자자자락 잘려가지고 100원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 위에는 500원 단위로 뚝뚝뚝 끊어져 있고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그게 2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코로나 때라 그랬나요?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융위기 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를 한번 고민 해봤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미국이 작살나고 월가가 작살나고 전 세계가 힘들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거 그나마 아시아권 그다음에 일부 국가들 미국도 살려줬죠. 누가? 중국이. 그때 중국이 엄청난 성장세였거든요. 중국에다가 물건 갖다 팔고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중국이 엄청나게 화랑세를 해서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가를 쭉 끌어올리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굴 봐야 되냐? 중국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봉쇄를 푼다, 제로 코로나 푼다 라고 해가지고 호재라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거 나오는 환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막 나와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검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무슨 그 유튜브를 봤냐면 방역하는 요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얀 옷 입고 막 싸움하고 그 뭐 경찰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방역하려고 했던 그 전문 뭐 하여튼 방역 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대요. 지금 제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밀린 월급을 달라. 근데 이 월급이 누가 줘야 되냐면 그 정부에서 줘야 되잖아요. 지방정부에서 못 줄 정도로 지방정부의 그 경제, 그죠? 그 사정이 안 좋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아니 이거 푸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규제를 푸는 거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백신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백신이. 그죠? 백신을 사가지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내라고 맞춘다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얘네들 지금 중국 애들 돈 없어 지금. 개미들만 있지. 개인들만 있지. 지방 정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를 풀어버린 거야.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유튜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전개될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한테는 안 좋다. 야, 이거 진짜 미국장 막 상승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우리 장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된다. 중국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경제 활동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벌써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동산을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그렇게 부양을 하고 지금 그 은행에다가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은행에다가 돈을 막 빌려줘라. 부동산 산다 그러면 대출 막 해줘라. 예전에는 대출 규제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떠한 그 성이죠. 중국은 성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시인데 서울 사람이 인천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인천에서 차를 살 수도 없고 인천에서 그 집도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 풀려버렸다는 거야. 어디 가서는 집을 다 사라고. 근데 그래도 집을 안 사는 그 현상이라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는 진행될 겁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원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동원건설 그 재계 서열이 있어요.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건설회사예요.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우리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둔촌주공 때문에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일파만파 또 퍼져 나갈 것이다. 알게 모르게. 강원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시작된 것부터 해가지고 이 둔촌주공에서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 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이거 그 이제 분양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 그러고 나서 이거 8일날 지나고 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도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 분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목 좋은 단지에 이 정도 가격인데도 야 이게 경쟁률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부동산 쪽에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불안한 거야. 누가 이거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불안해요. 근데 건설사가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PF 대출, 증권사, 그죠? 그 다음에 그 이 대출을 해주려고 막 했던 뭐 은행들도 PF 대출을 해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해줬대요. 그리고 증권사도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금력이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 만약에 금융 쪽에서 증권사는 금융이잖아요. 금융 쪽에서 부도가 난다. 금융 쪽에서 어떠한 그 자금, 그다음에 하여튼 그 금융 쪽에서 증권사가 하나 망했다 그러면요. 이건 시스템 문제예요. 금융은요. 신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신용 대출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용으로 이 돈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신용 거래잖아요. 그죠? 신용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일파만파 커지거든요.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원건설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뉴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설사들이 한두 개 늘어나요? 아주 작은 중소형 건설사죠? 늘어나고 중소형 증권사도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착살나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행태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왜? 뚝이 무너질 때는요. 아주 미세한 구멍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때 제때 그 구멍을 이렇게 보수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짧게는 저는 이제 고퍼스하고 레버리지를 투자하는데 짧게 투자하잖아요. 앞으로 짧게는 CPI 나오고 FOMC 회의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왜?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야 이거 뭐 산타랠리 진짜 12월 말까지 우리 이제 12월 올해 22년도 장 끝날 때까지는 만약에 CP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가지고 장이 상승한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거 무시 못해요. 엄청 이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짧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길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올릴 만한 호재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뭐 볼 것도 없죠. 사실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할 게 없어요. 왜? CPI 발표가 나와야지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그죠? 제가 시간봉하고 5분봉은 왜 보느냐?
오늘 하루 어떤 패턴으로 우리 심리가 움직였는지 그걸 보려고 5분봉. 원래 1분봉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1분봉이 안 나와가지고. 보시면, 그죠? 뭐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왔다 갔다 놀다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봉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 시간봉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죠?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쭉 하고 양봉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거 뭐 이평선 다 잡아먹는 건데, 근데 이게 슬금슬금 가랑비에 옷 접는다고 이게 슬금슬금 내려가는 게 이평선 다 위에 머리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무서워요.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 제가 주식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 없이 크게 흘러 내려가는 거, 크게 흘러 올라가는 거.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요 변동성 없어요. 막 뭐 이게 저기 시간봉이 저기 5분봉이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어떤 라인 타고 뭐 저기 분봉으로 친다고 하면 분봉 뭐 21 라인, 20분봉 라인 뭐 이런 거 타고 쭉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크게 요동을 안 쳐요. 그죠? 이게 만약에 CPI가 안 나오고 CP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흘러내린다. 만약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진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보자 그랬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떴어야 돼요. 최소한 양봉은 나왔어야 돼. 이렇게 보면요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평선 아직 밑에 깔려 있고 일봉이니까 뭐 CPI 발표 나와가지고 여기 양봉 하나 이렇게 쭉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 모양 나오는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 보는 거. 이거요. 이 지표가 뭐냐면 요 색깔, 요 색깔 요게 뭐냐면요. 26일 후행 지표예요. 26일 후행 지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26일 후행 지표인데 얘가 어떻게 맞느냐? 희한하게 26일 후행 지표가 지금의 지표를 치고 내려올 때, 먹고 내려올 때 흘러내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뚫고 올라갈 때, 그죠? 흘러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갈 때, 그럼 상승. 여기서 뚫고 내려올 때, 그러면 하락.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딱 맞다,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적 어떤 상황, 뉴스라든지, 그날의 뉴스, 그 다음에 그날의 투심, 뭐 개미들이 버글버글 하는지, 아니면 기관들이 버글버글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형 호재가 터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주가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투심이 이렇게 약해.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움직여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파생이 움직이는 것 같아. 선물이 주가를 흔드는 것 같아. 아니면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을 때. 이럴 때는요. 잘 맞아요. 뚫고 올라가니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얘가 스물스물 와가지고 이제 뚫고 내려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을 해줬어야 된다. 무리해서라도 상승을 해줬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위에서 놀았어야 되거든요. 그죠?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흘러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가만히 보면 밑으로 쳐박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서 쳐박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죠. 이거 뚫고 나가려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야죠. 올해 끝나는 거죠.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26일 후행 지표가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CPI 발표가 13일인가요? 13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까지 흐를 거예요. 옆으로. 횡보.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발표가 나와가지고 장대 양봉 쭉 쓰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보고 나서 요거 계속 주시를 했었는데, CPI가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는데 지금 투심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 횡보장 아니면 우하향장인 것 같아요.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CPI 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가지고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이라든지 뜨더라도 우리는 뜨다가 다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재한 그거 있잖아요. 금투세. 이거 지금 해결됐나요? 금투세 어떻게 됐나요? 금투세 2년 유예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거 세금 묻어 터지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렇고 뭐 볼 것도 없어요. 코스피 외국인들 뭐 그런 것도 없죠. 그죠? 코스피도 가만히 보면 얘도 26일 후행 지표, 그죠? 뚫고 오려고 막 그 힘 짜내고 있죠. 그죠?
뚫었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야지만 레버리지가 가능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뚫기가 더 가깝죠. 그죠? 게다가 뚫은 상태에서 만약에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60일 라인까지 뚫고 내려온다. 아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쭉쭉쭉 다 밀리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을 하네요. 근데 의미 없죠. 장이 일단은 열려봐야 되니까. 그죠? 장이 일단 열려봐야 되니까 별 의미 없다. 21씩. 그죠? 좀 상승하다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네. 그렇다. 그리고 오늘 환율도 사실 도와주지를 않더라. 근데 환율이 제가 아까 전에 장 시작하면서 폭 뜨더라고요. 장 시작하면서 폭 떠가지고 이게 계속 나오네. 장 시작하면서 이거 라인으로 가야지. 장 시작하면서 푹 떠가지고 저는 고버스를 사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버스를 이 상황에서는 고버스가 이렇게 이제 고버스 기준으로 2% 가까이 이렇게 땡겨 온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어. 지금은 횡보장인데 이 정도까지 일단은 정리. 그래가지고 50%만 남겨놨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시작하면서 장이 좀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죠? 오늘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고, 그죠? 5분봉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서, 그죠? 여기서 시작하면서 맞나요? 이게? 아니잖아. 여기 9시 여기죠, 여기. 그죠? 자꾸 여기를 봤네. 이상하네, 오늘. 그죠? 여기죠. 시작하면서 폭 빠졌죠? 폭 빠지면서 그죠? 그래서 오전에 고퍼스 기준으로 2% 가까이 1.5%에서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정도까지 오늘 조정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CPI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상승하기를 바랬거든요. 오늘 좀 상승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저희 코스피로 가니까 시간봉 딱 정하고, 그죠? 시간봉 정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횡보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횡보해 가겠죠. 내일 횡보해서 가는데 만약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방향이 나왔어라고 한다 그러면 얘 뚫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쭉 예전처럼 양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뚫을까요? 저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CPI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갑자기 쭉 이렇게 나올까요? 쭉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게 누적돼 있잖아요. 알고 있어. 여기다가 사실은 저는 이 상태에서는 레버리지에다가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지수가 나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왜 그렇게 배팅을 했는지. 요게요. 요게 10월 CPI 발표할 때 제가 여기서 요 날이거든요. 요 날 나스닥에다가, 그죠? 나스닥 끝나고 나서 요 발표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ETF에다가 여기다가 때려 박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때려 박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예요. 이 날이 CPI 발표 날이거든요. 9월 CPI 발표 날인데 CPI 발표하니까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3% 갔던 거예요. 마이너스 3. 근데 그거를 다 말아 올렸어. 그죠? 이게 이날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4.9, 5% 올라갔어요. 5%. 시작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말아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진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여기는 진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날도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음봉으로 쭉 빠질까? 음봉으로 빠졌다가 최소한 보합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스닥 레버리지 ETF를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 거예요. CPI가 떨어져서 나온 거죠. 그랬더니 뿡 뜬 거예요. 뿡 떴는데 이 정도로 세게 뜰 줄은 몰랐어요. 이날 7% 떴습니다. 7%. 레버리지 기준 14%. 그죠? 7%. 이튿날까지 떴죠. 9%. 레버리지 기준 20%.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왜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했느냐? 이거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 밑으로는, 이 라인 밑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 얘 밑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것 같아. 이 느낌. 그죠?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받아먹고 쳐 올리는 것 같아. 이게 마지노선이야. 바닥이야.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그렇다고 하면 한번 배팅을 해보자. 사실 CPI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좋아도 오를지, 1%가 오를지, 7%가 오를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도박이죠. 근데 그거는 경험이죠. 그죠? 경험. 왜?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연준에서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주식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파월이 안 좋은 소리 조금만 해버리면 주가 폭락을 시켜가지고 너가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다고 파월한테 손가락질 하니까. 그 파월이 이번에 비둘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CPI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FOMC 회의에서는 과히 그렇게 또 나쁘게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투심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런 작용이 지금도 가능하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많이 흘렀어요. 옆으로 너무 많이 흘렀어. 한 달, 두 달. 그죠? 벌써 두 달이나 흘러버린 거예요. 이거를 두 달 해본 거야, 두 달. 라고 한다 그러면, 약발은 떨어졌죠. 그죠? 만약에 좋게 나오고,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린다. 50bp를 올려야 되는데, 25bp만 올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야, 파월이 겁먹었어. 야, 침체야. 왜? 유가가 안 올라. 소문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경기가 안 좋아. 그죠? 제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뉴스상으로는 완화.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야. 소비도 더 잘 되고 아이폰도 더 잘 만들고 산업 생산 지수도 더 올라가고 경제가 지금이 바닥이니까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야죠. 그죠? 기름값이 안 올라요.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25bp 올린다 그러면 호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야 되잖아. 그죠? 주가는 떠야 되잖아. 대려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요거 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돈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 투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모르니까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하기도 뭐하고. 그죠? 제가 그렇다. 그러면 기름값 한번 볼까요? 기름값? 기름값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기름값. 이거 얼마에? 70불이에요? 70불. 70불. 그죠? 중국 얘기 나왔으면 얘 지금 날라갔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유가가 안 움직여요, 유가가. 그러니까 이 지표가 뭔가 어디서 지금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덜그덕 간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 앞에서 덜그덕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큰 고장이 일어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차는 세워놔야죠. 그리고 살펴봐야죠. 알든 모르든 간에. 그죠? 그리고 시간 있으면 정리 차 고치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살살 정비소를 끌고 가든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투자금을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금을 오늘도 좀 회수를 했고요. 사실 지금 올 12월 초 생각하고는 지금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별로 돈도 못 벌었어요. 그래 재미가 없어요. 레버리지 고포스는 이렇게 횡보하는 데서는 돈 벌기 힘들죠. 그죠? 이게 만약에 어떠한 이벤트가 없이, 그죠? CPI라든지 이런 이벤트, 금리 이벤트, 뭐 이벤트가 없이 차라리 그냥 일반 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거 뭐 예측하기 쉽죠. 근데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CPI 발표 13일 날 저녁에 CPI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14일 날 FOMC 발표 나올 때까지는 자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는 그냥 쉬는 타임이에요. 사실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용 없죠?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